최근 가장 주목받는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 해볼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자 박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최근 중장년 남성층이 증가하고 또 삶의 질 관심도 커짐에 따라 발기부전 치료에 관심을 갖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기부전 치료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또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발기부전이죠. 근데 이 발기부전을 나이가 들면 어련히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먼저 발기부전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네, 발기부전이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는데 충분한 발기를 얻지 못하거나 또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나 아니면 10번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2, 3회 정도는 실패할 경우 내원하셔서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발기부전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요? 네, 과거에는 발기부전의 원인을 대부분 심리적 문제로 여겼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과학적인 진단 기법이 발전한 현재는 전문가들이 발기부전의 90%가 다 신체 이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 이상인데요. 음경이 혈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혈관 이상이 생기면 곧 발기부전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혈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혈관 이상 다음으로 흔한 것은 신경 이상인데요. 허리 디스크나 척추 손상, 또 뇌졸중 등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발기부전 원인에는 호르몬 이상, 당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데요. 고혈압 약제나 항우울증 치료제 등 신경전신계 약물을 포함한 다양한 약물도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발기부전으로 진료를 받은 20대는 2016년 905명에서 2020년 1267명으로 무려 40% 늘었습니다. 또 30%는 같은 기간 1928명에서 2330명으로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비교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전체 발기부전 환자 4명 중에 1명은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일 정도로 젊은 발기부전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자, 이처럼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좀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가격 접근성 제고나 예방적 처방 확대 등 다양한 원인들이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내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접근성도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젊은 세대의 경우 실질적 치료보다는 예방 또는 자신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을 받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조사기관 IBQ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는 1,3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는데요. 2020년에는 977억 원, 2021년에는 1,200억 원, 또 2022년에는 1,300억 원으로 매년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2024년 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오리지널이 아닌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제품들이 전체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의 제네릭 제품이 전체 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한 것인데요. 이에 비해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시장 점유율이 10%가량에 불과합니다. 특정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제약사들이 내놓은 제네릭 제품들이 실상 오리지널 제품을 압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제품을 출시하는 제약사들도 점점 늘고 있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내 제약사인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88정입니다.
팔팔정은 실데나필이 주 성분인 비아그라 제네릭으로 2012년 시장에 등장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처방량 1위를 달성했고 또 전체 시장 매출 1,369억 원 중 팔팔정의 매출만 425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많은 제약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왕자 자리를 노리기도 하는데요.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인 비보존 제약은 지난해 8월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 브이그라정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브이그라정은 출시 2달 만에 누적 매출 1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제약사 동구바이오제약은 복합제를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7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조루 치료제 성분인 클로미프라빈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인 구세정을 출시했습니다. 발기부전 환자의 약 50%가 조루를 겪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향후 이러한 복합제가 비뇨기 의약품 시장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제네릭 의약품이 100여 개가 쏟아질 정도라고 하니까 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자, 발기부전 치료제 그 제형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분말, 또 씹을 수 있는 정제, 경구로 녹여 먹는 스트립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혀에 녹는 얇은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도 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SK케미칼이 최초로 필름형 발기부전제 치료제인 엠빅스S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에는 바르는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요. 투약 30분 후 효과가 나타나는 경구용에 비해 젤 타입은 바르는 즉시 한 5에서 1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미충족 수요를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발기부전 치료제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발기라는 거는 성기 내에 혈액이 공급이 돼서 단단한 상태가 사정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거를 발기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아예 발기가 안 돼서 삽입이 안 되는 것만 발기부전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간에 사정 전에 죽는 것도 발기부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걸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병률이 사실 정확치가 않아서요. 데이터마다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남성의 30에서 4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20대가 5에서 10%, 30대가 10에서 20%, 그 뒤부터는 나이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40대 40%, 50대 50%, 60대 60%, 70대 70%.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발기부전인 경우엔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오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비아그라를 비롯한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당뇨나 고혈압 등의 병이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과거보다 운동량도 좀 부족하고 전체적인 그런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진짜로 기질적인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분들도 5에서 10%, 20대에서 5에서 10%가 아니라 그거보단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라는 약이 나왔을 때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가격이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약들은 가격이 비싼데요. 제네릭이 나오면서 효과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네릭 나오면서 이제 형태가 여러 개로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약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형태의 약들이었는데 요즘은 젤리처럼 그냥 씹어서 삼키는 약도 있고요. 혓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먹을 수 있는 필름 형태의 약들도 있고요. 과거보다는 먹기 편리하고 가격도 지금 싸지고 그래서 제네릭 선호도가 오리지널보다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전 세계 7종류의 발기부전 약이 있고요. 그 중에서 5종류가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성능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시알리스 계통의 약들은 지속 시간이 좀 길거든요. 36시간이 가고 다른 약들은 대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지속 시간을 보이고 있고요. 야일라라는 약은 처음에 발현하는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30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외 약들은 1시간에서 뭐 그 정도 돼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어느 게 더 좋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맞는 약들을 찾아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엠빅스라는 약이 미국 3상을 지금 통과해서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비아그라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런 발기부전이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고혈압과 발기부전이 상관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있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좀 조기에 예방적 효과로 이렇게 좀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도 아직까지는 미리 처방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네릭이 나온 다음에 약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 경우에 대부분 약을 먼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약을 드신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 안 하고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연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요인 중에 고혈압, 당뇨보다 더 강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담배가.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도 하시고 약물 복용도 필요하면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적절한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발기부전에 대한 인식 또한 좀 개방적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좀 꺼리는 환자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발기부전 진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리는 환자들이 있어 불법적인 루트로 약을 구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2023년 6월에는 160억 원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 판매하던 일당이 붙잡힌 바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에선 적발이 이뤄진 1만 8,331건 중 발기부전 치료제가 1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확하게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과 같이 음지에서 구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이런 불법적인 의약품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더러 또 용량이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개인마다 적절한 용량이 투여되는데 너무 과해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처방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이미 그 효과와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들입니다. 발기부전 증상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은 뒤에 자신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고요. 푸티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